SNS 콘텐츠 컨셉을 정하고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컨텐츠 큐레이션, 제가 제목에서도, 강의 제목에서도 SNS 컨텐츠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만을 취합을 하고 선별해서 조합을 하고 분류를 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라고 말을 했잖아요. 콘텐츠 큐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한 작업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짜집기로 하게 될 경우에는 표절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제는 이때 그 주제를 여러 분야에서 나하고 상관이 있는 내 분야와 관계 있는 가치 있는 내용들을 들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나와야지만 그게 지식 사업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예요. 내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내 지식이 거고, 내가 설명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내 지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되고 큐레이션이란 말은 한 주제 안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이야기들, 이야기거리들,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것들을 모아서 나만의 새로운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컨텐츠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서 시작하는 카카오톡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를 10개 이상 만드시고 거기에 100명 정도 팔로우가 있을 경우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투자금을 넣지 않고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지식 이것을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발행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너무나 잘 적어놓은 컨텐츠만으로도 이제는 내가 수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을 조금 보면은 카카오 뷰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런 방대한 정보들을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지식들에서 그것을 잘 내가 순서대로 큐레이션만 해도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설문지를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보면 콘텐츠를 만들 때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고 대답을 보면은 첫 번째 50%가 이제 기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는 이미지나 뭐 동영상, 영상 제작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보통 그런 걸 겪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플랫폼이 됐든 간에 매일매일 포스트를 올려요. 열심히 했는데 지쳐요. 뭐가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왜 이게 도대체 안 될까?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을 가장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이 뭘까요? 기획을 보통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획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은 계획과 다릅니다. 연초가 되면 연초 계획하시죠. 근데 계획을 해놓고 성취를 못하고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획은요. 주어진 목표에 관한 절차나 실행 순서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만 적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행동 방침이라던가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면 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확실한 활동을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의 목적이 바로 설득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콘텐츠를 하든 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계획을 세웠을 때요. 나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고 그 길로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3가지면 끝나요. 면, 선, 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면 같은 경우에는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 흰 종이를 하나 갖고 오셨다고 보셔요. 그러면 그 면 자체가 이제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쓰겠죠. 그게 바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점이겠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목표 달성을 적겠죠. 그리고 나선 선을 그립니다. 그 말은요. 듣는 사람, 즉 내가 하는 계획이라며 기획이라면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것이고요. 내가 생산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상대방이 듣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차례차례 적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점이에요. 이 말은 점을 찍었다 그러죠. 무언가를 적고 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듣자마자 내가 이거를 해결책을 주면서 건네주면서 그 듣는 사람이 그 오디언스가 보자마자 혹은 듣자마자 바로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설득을 해주게 만든 게 바로 기획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열심히 해. 근데 계속 반복은 하고 있고 똑같은 거를. 그리고 누락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발자취가 없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행동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자신감은 점점점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 없이 계속 포스트를 올리고요. 피드를 올리고요. 콘텐츠를 올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쳐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제대로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지친다라고 하는 시기라면 인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온다면 바로 기획 없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뭐 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만두기 직전이 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3번째 무엇일까? 이미지 찾기나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뭐를 올려줘야 되느냐? 제가 여기 피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피자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조각 피자를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모았을 때는 이게 무슨 피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가리타를 했다. 그러면 그 조각조각들이 각각에 포함이 돼 있지만 한 개를 먹을 때의 콘텐츠가 합쳐졌을 때는 이게 어떤 피자가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오디언스가 그 핵심 고객층이 보고 싶은 것들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영감이라던가 내 경험 그리고 시작한 이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품을 파시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든 혹은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시작한 이유, 목적,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같은 오디언스,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 역시도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꺼집어서 그리고 나는 이런 해결책을 써서 거기서 고민해서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내가 결과물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끝에 그 목표를 다가가는 그 여정을 시작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하는지를. 하지만 결과물이 저는 없어야지. 그러면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고민, 문제점, 그러면서 스스로가 찾은 해결책,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치가 있는 스토리라는 것은 지금 최종 목표, 결과물에 가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거는요, 내가 직접 겪은 거. 하지만은 내가 겪지 않았다라면 다른 사람이 겪은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세 번째 가장 신경을 썼던 그 글쓰기는 도대체 어떤 글쓰기를 써야 될까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오디언스에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을 전달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에는요, 거기에 관련된 문장은 짧게 하셔야 돼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글이 보통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풀기 때문에 길어요. 하지만 대부분 답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그 긴 글이 이렇게 쉽게 읽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긴데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문장을 굉장히 짧게 쓰기 때문이에요. 길게 느리지 않아요. 문장들을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시면 다 짧아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유쾌하게 웃음점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문장이 짧으면서 간단하고 유쾌하게 적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